자, 지금부터 18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과 삼각함수의 합성,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삼각함수 관련 문제에 많이 쓰이는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항등 공식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수업을 잘 듣고 난 후 다양한 공식을 잘 정리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좀 이따 보고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자, 알파, 베타라는 이 각을 쓸 건데요. 자, L1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알파로 할 거고, 그 다음에 L2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을 베타로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알파 빼기 베타, 물론 여기서는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합시다. 자, 얘가 예각으로서 이게 이루는 각 세타 둘게요. 얘가 이제 세타가 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XY 평면상에 L1 직선을 하나 갖겠습니다. 편례상 원점을 다 지날게요. L1 직선의 기울기 값은 M1인데 얘를 이제 탄젠트 알파 이꼴 M1이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요 값이, 요 각이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2 직선을 하나 잡겠습니다. L2 직선의 기울기 값 탄젠트 베타의 값이 이제 M2가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요 각이 이 베타가 되는 거고, 알파 빼기 베타는 요 사이값, 두 직선 사이, 두 직선 이루는 각, 이 세타가 됩니다. 즉, 여기서는 이제 알파 빼기 베타가 이제 곧 두 직선 이루는 각, 세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탄젠트 함수의 덧셈 정리 활용하면 두 직선 이루는 각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용해서 보면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됩니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죠. 그럼 공식이 이거 해서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아닙니까? 그 자리에다가 M1, M2를 대입한다면 1 플러스 M1, M2 분의 M1 빼기 M2 이렇게 나오죠. 일단은 이렇게 하나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이 세타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림상으로. 자, 요거를 L1이라고 쳐요. 원점 지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각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요 각이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얘를 L2라 쳐요. 그럼 요 각이 베타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약의 기울기는 이제 똑같이 탄젠트 알파 이꼴 M1이라고 되고요. L2는 탄젠트 베타 이꼴 M2라고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 각이 세타거든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왜 그러냐면 항상 세타는 예각으로 씁니다. 별말 없더라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예각으로 써요. 그래서 항상 이 탄젠트 값은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두 직선의 기울기를 즉 L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차로서 보게 되면 요 각이 나와버리거든요.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각입니다. 그런데 이 각의 크기가 따져보면 파이 빼기 세타거든요. 그래서 아닌 경우는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동각 형태가 나와요.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만 일단 어차피 뭐 우리가 두 직선사 이루는 각을 구할 때 탄젠트 함수의 덧셈 공식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갈게요. 자, 탄젠트 뭡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 나오는가 하면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갈게요. 저를 가서
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 똑같이 이래 나옵니다. 앞에서 했듯이 1 플러스 m1 곱하기 m2 분의 m1 빼기 m2 이래 나오죠. 그런데 잘 보면 얘가 둔각이기 때문에 이걸 음수란 이야기예요. 음수. 그럼 야도 뭐란 이야기입니까? 음수란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근데 정작 우리가 원하는 값은 뭐예요? 탄젠트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가져옵니다. 요걸 가져오면 이 탄젠트 파이 빼기 세타, 자 앞에서 했죠. 가격의 변화 공식에 의거해서 2분의 파이 곱하기 2 형식입니다. 그래서 짝수가 있기 때문에 탄젠트는 그대로 탄젠트가 오고요. 삼각비를 결정짓는 각은 세타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몇 사분의 각이냐? 무조건 이때 세타는 어떻게 둔다 했으면 예각을 둔다 그랬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파이 빼기 세타는 2사분의 각이 됩니다. 2사분면에서 탄젠트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 빼기 파이 빼기 세타의 값이 마이너스 탄젠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이 마이너스를 없애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이쪽에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의 1 플러스 m1 m2 분의 m1 빼기 m2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야는 무슨 말인가 하면 절대值값이라자 이거 절대值값. 이 값이 왜 양수로 바뀌었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 사항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좀 지워도 되나요? 뭐 나중에 한번 다시 보면서 정리해 주세요. 지우고 좀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위에 거 좀 지울게요. 자, 이제 1, 2번에 했는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번으로 할게요. 1번 조건은 뭐냐면 직선 y 이꼴 mx 플러스 n이 A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자. 단 이때 알파는 2분의 파이가 되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번 시간 맨날 처음에 한번 이야기 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찾아보세요. 두 번째, y 이꼴 m-x 플러스 n- 이 또 직선이 A축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합시다. 이때 베타도 2분의 파이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물론 이때 이 세타는 예각입니다. 예각. 좀 지울까요? 하여튼 펜 쓰기가 불편합니다. 지금 이 펜이 지금 패드 화면에 대이면 자꾸 화면에 넘어가가지고 안 되고 쓰려니까 하여튼 글자가 영 보기 좋지 않네요. 예각. 자, 그러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됩니다.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무조건 뭐다? 절대值값이다. 왜? 탄젠트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둔각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있네요. 그죠? 2번 설명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에는 탄젠트 세타입니다. 세타를 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알파 빼기 베타가 예각이든 둔각이든 상관없이 또는 베타 빼기 알파를 하든 알파 빼기 베타라면 상관없이 무조건 절대值값으로 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 플러스 m 곱하기 m-분의 m 빼기 지울게요. 이거는 m 빼기 m-의 절대值값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탄젠트 함수의 더셈 공식을 활용한 두 직선 사이 이루는 각 세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예제 2번 공식 그대로 지금 2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 m이니까 알파에 해당되니까 요거를 이제 방정했다면 m으로 잡고 그 다음에 요 기울기 값은 m-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식 그대로 대입하면 해결됩니다. 자,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고 문제 3번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삼각함수 합성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자, 앞에 잠깐 나왔듯이 이 a 곱하기 사인 씌우겠습니다. a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b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이런 이제 여기다가 이제 y를 붙여갖겠으면 y 이퀄 a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b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이런 함수가 있는데, 물론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섞여 있는 형태의 함수가 있다면 그 그래프와 최대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야기가. 자, 그 해답이 이제 결국 누구냐면 상함수의 합성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이제 이런 함수에다 칩시다. 이런 함수 하나 있다 쳐요. 만약 이 함수가 사인만의 함수 또는 코사인만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면, 천천히 합니다. 지금 선생님 쭉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지는 못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져 있는 형태의 함수가 있다면, 자, 만약 사인만의 함수 또는 코사인만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면, 이런 함수가 그 그래프뿐만 아니라 함수값의 최대값, 최소값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요. 왜? 앞에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함수 다 배웠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삼각함수 관련 성질 중에서 이와 관련된, 즉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져 있는 삼각함수식을 사인 또는 코사인에 관한 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을 찾아보니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우리가 의도한 바에 가장 적합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덧셈 정리 형태를 보면 사인과 코사인 또는 코사인과 코사인 또는 사인과 사인의 곱 형태가 있는데, 주어져 있는 이 식에는 이러한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A와 B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인 또는 코사인으로 변형만 할 수 있다면 이 식은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사인 함수의 식으로 또는 코사인 함수의 식으로 변형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그 그래프 또한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또는 뭐 아이디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에 의해서 A와 B를 사인 또는 코사인으로 변형하게 됩니다. 요 A값, 요 B값.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삼각함수의 합성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일단 먼저 좌표 표면상에 P점을 하나 잡습니다. 어떤 P점을 잡는가 하면 이때 이 AB를 이용해서 A, B라는 P점을 잡아요. 그런 다음에 원점하고 P점을 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P점에서 어디로 L축으로의 수선의 발을 내려요. 이제 H를 할게요. 그래서 선분 OP가 L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이제 야를 알파라고 두겠습니다. 알파로 두게 되면 일단은 OH의 길이가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PH 길이가 B가 돼요. 그 다음에 요 B변의 길이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A와 B에 대한 이 삼각 B를 우리가 구해주면, 물론 알파에 대한 삼각 B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 값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알파의 값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로 나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이때 요 식에 있는 AB 자리에는. 그래서 이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제 이쪽 좀 내려올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일단 y 이퀄 적을게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묶어낸다 생각하면 됩니다. 묶어내니까 없던 게 생겨났으니까 다시 나눠야겠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 그 다음에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다가는 코사인 알파를
요 자리에는 사인 알파를 대입하게 됩니다. 자, 대입해서 이제 보니까 이 식이 무슨 식대요, 보니까. 여기가 이제 먼저 수준 바꾼다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알파. 이래 되니까 얘가 곧 뭐가 되는가 하면 요 갈로가 결국엔 얘가 사인의 세타 플러스 알파라는 사인 함수의 덧셈 공식이 되죠. 그 다음에 앞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이 식은 사인만의 함수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 하느냐 하면 이 가정과 이 결과를 가지고서 이 내용을 우리는 상하함수의 합성이라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우리는 설명을 선생님이 이런 가정을 통해서 알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중간 과정이 없이 그냥 처음에서 이렇게 바로 내려다 쳐요. 그러다면 알파가 도대체 어떤 알파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합성을 하고 삼각함수에 합성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생성되어서 나오는 이 알파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조건을 줘요. 우리 책도 그렇지만은 우리 책을 보면 잠깐 볼게요. 이렇게 사인, 코사인 값으로서 이렇게 줍니다. 그렇지만 편리상 탄젠트로 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보통 선생님은 이제 탄젠트로 줍니다. 그래서 탄젠트 알파는, 즉, 알파는 어떤 알파냐? 탄젠트 알파의 값이 a분의 b가 되는 알파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딱 적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상하함수의 합성이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져 있는 함수에 뭐가 사인만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야의 그래프 충분히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값도 구할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첨가를 하게 되면 이 코사인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자, 요거는 지우지 않고 그냥 바로 할게요. 자, 이번에는 참고로 자, P점을 이번에는 어떻게 잡는가 하면 B, A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y 이꼴 a 곱하기 사인 세타 주지 말고 순서 바꿔버려요. b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a 곱하기 사인 세타로 둡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이 앞에는 이제 사인 세타가 있으니까 사인으로 정리가 되고요. 앞에 이걸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코사인 앞에 있으니까 나는 코사인으로 바꾸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b, a라는 점을 생각하고 OP 성분이 H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이번에는 베타라고 둡니다. 베타라고 두면서 똑같이 P점에서 H축으로의 수순을 반 H를 내려요. 그러면 이제 OHP라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것이고 거기서 이제 삼각비를 구해본다고 하고 구해보고 B를 이제 삼각비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A도 바꾸고 그러려면 당연히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똑같이 이제 묶여져 나오는 형태가 돼야 되고 없는 게 생겨났기 때문에 다시 나눠줘야 되고요. 갈로 안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얘는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이래 됩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덧셈 공식 형태로 바꾸어 보니까 이제 코코 사사 중간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는 플러스가 나오더라는 거죠. 플러스가 나와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중간에 마이너스가 생겨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때도 당연히 베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베타는 뭐다? 탄젠트 베타는 A분의 B가 아니고 이번에는 B분의 A를 만족해 주는 그러한 베타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상하함수의 합성은 사인만의 함수로 또는 코사인만의 함수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하나 볼게요. 예제 3번. 자, 이런 함수를 이제 우리 말고 있는 상하함수의 합성 형태로 바꿔라. 여기서는 사인의 함수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 설명했듯이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또 점을 여기 앞에 1이 있으니까 1, 루트 3을 잡는 거예요. 잡아서 이제 이루는 각 구하고요. 이 길이 2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공식 그대로 적용시키면 2 곱하기 사인의 세타 플러스 이 화면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뭐 또 처음부터 할 수는 없고요. 녹화를 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어서 할게요. 좀 불편하고 어색하더라도.
자, 이 예제 3번, 이 페이지 그냥 설명할게요. 말로 앞 페이지 다시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제 3번에 있는 거를 이제 P점을 잡는다 그랬죠. 1,√3. 그래서 1,√3하고 원점을 이하는 선분의 축의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값을 구해보면 3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알파의 값이 3분의 파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인만의 함수로서 표현해주면 합성에 의거해서 그래서 2 곱하기 사인의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로 우리가 사인만의 함수로 변경을 할 수 있다. 상함수의 합성의 방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3번 이렇게 해결했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상함수의 주기와 최대 최소값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함수일 때 사인과 코사인 함수가 섞여져 있는 형태의 함수의 주기와 최대 최소값을 구해보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주기는 어차피 일단은 형태 고치고 갈게요. 자, y 요 형태를 일단 바꿔야 합성에 의거해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형태로 고치고요. 곱하기 사인의 세타 플러스 알파를 그냥 합시다. 단 알파는 어떤 거냐? 탄젠트 알파의 값은 a분의 b를 만족해주는 그런 알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기. 자, 주기 결정하는 거 앞에서 이야기했죠. 선생님 저번 함수의 그래프, 상함수의 그래프 설명할 때 잘못 수정했는 거 저번에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주기를 결정하는 부분은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잘 보세요. 요 부분. 그럼 요 부분에 있는 게 1이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1분의 2파이가 됩니다. 1분의 2파이. 그래서 주기는 어차피 변함없이 2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주기는 됐고 두 번째 최대 최소값으로 가겠습니다. 자, y의 이제 최대값은 별말로 적으면 대문자 m 적으면 이게 최대값이에요. 자, 최대값은 언제 나옵니까? 최대값은 사인의 세타 플러스 알파의 값이 최대일 때죠. 그런데 이제 사인 값이 가장 커봤자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1일 때 이제 최대값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사인 값이 최대가 되려면 1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타 플러스 알파의 값이 얼마다? 2분의 파일 때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세타 플러스 알파의 값이 2분의 파이일 때 최대값은 얼마다? 사인 값이 1이 되어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고요. 세 번째, 이 y값의 최소값, 소문자 m제곱하면 최소값입니다. 최소값은 또 언제 나오느냐? 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죠. 가장 적을 때가. 그래서 이제 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이제 이 사인 값이 마이너스일 때 언제입니까? 세타 플러스 알파가 얼마다? 2분의 3파일 때거든요. 그래서 합성과 함수의 합성 형태의 사인으로 합성이 된 경우에 최소값은 어떤 경우냐? 마이너스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기본 형태는 이렇습니다만은 우리 예제 4번도 보면 뭐 주기 됐고요. 최대 구하라 했죠. 그러니까 이때 잘 보면 이 x가 모든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항상 이 최대값이 나오게 하는 조건이 뭡니까? 사인의 값이 1이 되는 경우, 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즉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이를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에는 그냥 이 예제 4번 볼게요. 다시. 당연히 이제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2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2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참고로 이 세타 플러스 알파의 범위 안에 범위가 중요한데요. 이 범위 안에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이가 없을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뭐 얘만 있고 얘가 없는 경우, 얘는 없고 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최대값으로서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최소값으로서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직접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프 활용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되고 관련 문제들이 좀 있을 거예요. 다른 참고서나 문제집에서 좀 참고해 주기 바라고,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수능 기출 문제집 보면은 이거 관련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요 범위, 그래서 삼각함수의 합성에서의 최대 최소값은 주어진 범위가 모든 실수일 때는 그냥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최대값 최소값인데, 그런데 제한된 범위가 생겨버리면, 즉 여기서도 이제 x의 제한된 범위가 생겨버리면
이 범위에 의한 x 플러스 알파라는 이 합성에서 나오는 x 플러스 알파라는 이 각의 범위가 매우 중요하다. 그죠? 2분의 파이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2분의 3 파이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서 최대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 없다면 당연히 그래프를 활용해서 실제로 찾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는 이 내용으로 마치고요. 문제 5번은 여러분이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라서 따로 없고요. 여러분들은 무명꿈마당 과제방에 관련된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따로 필기할 건 없습니다. 참고해서 보세요. 정리해 두세요. 자, 이제 또 가장 많이 쓰이는 항등 공식입니다. 배각 공식, 3배각 공식, 반각 공식. 3배각 공식은 미리 말해갈게요. 이 알파는 여기에 2알파 플러스 알파라 해가지고 뭐 배각 공식하고 앞에 위에서 나오는 배각 공식, 2알파자 배각 공식, 알파의 덧셈이니까 덧셈 공식 이용해주면 쉽게 유도가 됩니다. 중간 과정은 좀 있다마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면 3배각 공식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한 번씩 3배각 공식 쓰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좀 외워주시기 바래요. 어렵지 않다. 무조건 야를 어떻게 해라? 2알파 플러스 알파로 고쳐라. 야도 2알파 플러스 알파로 고쳐라. 그래서 위에서 배우는 배각 공식하고 상함수의 덧셈 공식 이용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실제로는 배각 공식하고 반각 공식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배각 공식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상함수의 덧셈 정리해서 베타 자리에 알파 넣으면 됩니다. 알파 넣으면 단순하게 일어나오죠. 자, 그냥 덧셈 공식 요것만 나오거든요. 요것만. 그런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사인 제곱 알파 자리에 뭐 넣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공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공식은 뭐냐면 이 자리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를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공식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코사인 2알파, 코사인에 관한 배각 공식은 공식이 총 몇 개가 있다? 하나, 둘, 세 가지 형태가 있더라. 그 중에서 이제 야는 거의 안 쓰이고요. 요거 두 번째와 세 번째 공식이 많이 쓰입니다. 자, 요거는 또 어디서 가서 반각 공식을 써야 되거든요. 3배 공식 그냥 됐고, 바로 내려갈게요. 요건, 이래 됩니다. 자, 반각 공식은 배각공, 코사인의 배각 공식에서 유도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보여줄게요. 요건. 자, 여기서는 이제 코사인이니까, 당연히 요거 사인이 있어야겠네요. 사인. 그러면 이제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는 코사인 2알파라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걸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를 이제 우변으로 이항하고 야는 다시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서 보면 그런 다음에 이제 2로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다 이렇게 돼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은 알파 자리에 2분의 알파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왜? 이 자체가 항등식이거든요. 항등식. 그래서 뭐 알파 자리에 어떤 알파 대입해서 항상 등식은 성립하기 때문에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성립되어서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요 두 개 쓴 겁니다. 요 두 개. 요 두 개 써가지고 정리하면 얘가 나오고요. 마지막 탄젠트는 말 그대로 코사인 분의 사인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을 이 두 개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하게. 자, 이렇게 해서 공식은 다 이렇게 유도가 했는데 좀 지고 갈게요. 이 부분. 자,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 배각 공식이 왜 배각 공식이냐면 위에서 자로 가니까 알파가 2알파가 되어서 배각이라는 거고요. 반각 공식이라고 하면 알파가 보니까 2분의 알파가 되어서 이제 반각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뭐 대학을 가서 이제 상함수의 항등 공식을 다시 보게 될 건데 대학에서는 주로 배각 공식을 반각 공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반각 공식을 대각 공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 반대로 본다는 거예요. 반대로. 2알파가 알파가 됐기 때문에 뭐다? 반대로 줄었다 해서 반각. 반각은 배각이 됩니다. 왜? 2분의 알파가 알파가 됐기 때문에 배각 공식이 돼요. 그러니까
배각 반각은 뭐 꼭 배각 공식을 배각으로 해야 된다 이런 하지는 아니라는 이야기. 반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반각 공식은 배각 공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거는 각을 언제든지 내가 2배 할 수도 있고 줄여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저희는 사인의 네모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인으로 표현할게요. 그냥 코사인. 이 내용은 코사인 탄젠트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 적을 수 없기 때문에 사인만 적고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 2 곱하기 사인 2분의 네모 곱하기 코사인 2분의 네모라는 공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배웠던 방금 이야기했던 배각 공식은 이 형태를 말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배각 공식이라 해서 2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2가 없더라도 그죠? 얘가 3, 예를 들어 3세타가 되더라도 언제든 이 자리는 뭐가 됩니까? 이제 가계 자리는 2분의 3세타, 2분의 3세타. 내가 만약에 알고 있는 가계 정보가 2분의 3세타일 때 우리는 사인 3세타의 값을 우리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배각 공식을 이용해서 찾는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이야기다, 이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2라는 숫자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 사인 제곱, 이번에도 네모로 할게요, 네모. 사인 제곱 네모는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곱하기 네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반각 공식 하면 또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 뭐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2분의 1이라는 이 수치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각을, 반으로 줄일 수도 있고, 반대로 2배 해서 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공식을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네 번째 공식은요, 이 곱을 합 또는 차로 고치는 공식, 다섯 번째는 합 또는 차를 곱으로 고치는 공식인데, 이 공식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뭐 심화수학 1, 2, 1에서는 거의 쓸 일 없고요. 2에서 이제 적분 가면 이제 좀 쓰일 겁니다. 그런데 그 관련된 문제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수업해 보니까 거의 없어요. 자, 그렇지만 이 공식은 어디서 많이 쓰이느냐? 적분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흔히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자주 접하는 공식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적분 가서 이 공식 모르면 적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여러분도 알아둬야 될 부분이다. 공식이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묶어서 할게요. 요거는 이제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공식이. 이 두 개를 변변 더하면 1번 공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변변 빼면은 2번 공식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 나와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 공식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뭐 이래 나오죠. 코코사사.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두 개를 변변 더하고 뺀 겁니다. 더했는 것이 얘고요. 뺏는 것이 얘입니다. 조심하세요.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특히 4번 공식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 실수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쉽게 유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얘는 뭐냐 하면 4번 공식의 역순입니다. 역순. 이거 거꾸로 보면 되죠. 거꾸로 보는데 보니까 이 자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가 A가 되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리가 B 자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를 A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이제 B로 두면 지금 결국에는 이제 알파 베타를 어떻게 구할 거냐. A, B로 표현한다는 이야기죠. 알파가 이제 보면 2분의 A 플러스 B.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알파는 이제 2분의 A 플러스 B로 나오고요. 베타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대입해서 역순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분의 1이 아니라 2가 곱해지는 거죠. 이렇게. 얘는 야도 마이너스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게 된 공식을 이제 합 또는 차를 곱으로 고치는 공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4번, 5번 합 또는 차를 곱으로 고치는 공식, 곱을 합 또는 차로 고치는 공식 추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정도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지만 상하함수 관련 문제를 풀 수 있고 나중에 뭐 미분 적분 가서 특히 적분 가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해서 상함수의 적분을 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이것이 다고요.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자, 과제는 요게 요거 문제 해결력 1, 2, 3번이 과제입니다. 과제를 통해서 복습을 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